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게시판이나 유튜브 질문 주신 내용 중 관심 있을 것 같은 내용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게시판 Q&A 시간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관 아기 시술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까? 실제 모든 방법을 다 한 번 해보진 못하더라도 알고 싶어요. 친구와 언니가 시험관 여러 번 하는 걸 보니 저는 그렇게까지 인내력이 있는 게 아니라 중도 포기할 것 같아 미리부터 겁이 납니다. 일단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답변의 전제 조건은 모든 팁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경우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술 방법입니다. 남편의 정액 소견이 매우 좋지 않으면 자연수정보다는 미세수정, 미세수정보다는 우리 병원에서 하는 실시간 정상정자 선택 미세수정을 하면 배아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난자와 정자를 결합시킨 후 인공지능 배양기에 넣고 외계 환경 노출 없이 배양하여 배아 등급 스코어 점수를 참고해서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배아를 이식해보는 것도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급적 가능하면 3일 배양보다는 5일 배양 배아를 이식해보는 것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배아가 일단 수정되면 모든 배아가 자라고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배아는 퇴화하며 어떤 배아는 며칠 동안 분열하다가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시험관 할 때는 배아를 이식하기로 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배아를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체외 수정 프로그램은 3일의 발달 단계, 즉 분열 단계에서 이식 또는 5에서 7일, 즉 포배기 배아 이식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어느 시기 배아를 이식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더 오랜 시간 동안 배아를 관찰하는 것은 가장 건강한 배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따라서 임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배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법칙은 더 오래 보는 것이 좋다입니다. 연구실 배양기에서 포배기 배아가 되지 않은 배아가 자궁 내에서 잘 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나팔관의 끝에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후에 세포 분열을 하면서 다시 자궁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인데요. 빨간 원안에 보이는 것이 3일 정도 분열 과정을 거쳐서 세포가 8개로 나누어진 배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가 더 지나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영어로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세포 더미와 외곽의 동그란 외피를 갖춘 무수히 많은 세포로 분화한 포배기 5일 배양 배아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하루 정도만 자궁 내광에서 버텨내주면 착상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냉동 이식이냐 신선주기 이식이냐를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가 더 성공률이 높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부모의 염색체 이상, 습관성 유산 등 여러 이유로 산전 유전 진단을 통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냉동배아 이용 이식이 맞고,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선근증이 있는 경우, 여러 번 신선주기를 실패한 경우 등도 냉동배아 이식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 말고 다낭성 난수 증후군이나 자궁 기형, 난관 수종 등이 있을 경우 신선주기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이식 전 검사상 일정 수치 이상 높을 경우 등에는 신선주기보다 냉동주기 이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산전 유전 진단을 통한 시험관하기 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아의 염색체 검사를 해서 정상인지 아닌지 검사한 후 검사한 배아는 모두 냉동해서 정상으로 판명된 배아 중 현미경 검사상 가장 등급이 좋은 배아로 포배기 배아 이식을 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용 문제, 근거의 문제 등으로 사실 현장에서 루틴으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대로 뭐든 일단 좋은 것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검사를 해서 이식하면 아무래도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부터도 첫 시도에 이런 검사를 하고 시험관하기 시술을 냉동으로 하자고 먼저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 유튜브에서도 잘 소개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개념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먹는 것, 지중해식 식단 좋습니다. 견과류나 어패류, 신선한 생선과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불포화 지방인 여러 오일로 요리해서 먹는 것은 혈관 건강, 필수 아미노산 섭취, 혈당 상승 억제, 비만 억제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면 우측 상단에 해당 링크 바로 놓았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멜라토닌 제제의 수면제인 석화딘을 하루 한 알 반 잠자기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가끔 해외 직구로 이 석화딘의 원성분인 멜라토닌을 사서 드시곤 하는데 이렇게 멜라토닌 자체를 드시면 혈중 농도가 30분 정도 이하로 유지돼서 효과 보기 어렵고 난자질을 좋게 만드는 석화딘의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방 좀 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석화딘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상황은 화면 우측 상단에 해당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평소에는 30분 이상 아주 빠르게 걷기 정도부터 빠르게 달리기 하는 정도의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필라테스나 기타 운동 역시 너무 무리가 될 정도로 하시진 마시고 자전거 타기 등은 하루 30분, 10km 정도 거리를 달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화면 우측 상단에 해당 영상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시험관하기 시술 초창기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는 비타민이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한약이나 보신 음식, 홍삼 등 전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었지만 점차 비타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비타민과 보조 효소, 미네랄 등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 등입니다. 그리고 시험관하기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 중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해 비타민이 아닌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로 불리냐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먹어야 할 것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각각의 효능은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노시톨, 비타민 D, E, 코엔자임 Q10 그리고 활성엽산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약제이고요. 그 외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아르기닌, DHEA, 나드 부스터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정상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항산화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노시톨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물질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폐랑 기능을 강화시키고 난자해주를 좋게 만들 수 있어서 꼭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슘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은 부부가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생식기관을 알칼리화시켜서 정자의 운동성을 개선하고 수족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에서 염증 매개물질의 농도를 감소시켜 착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개 신장 결석 등이 생기지 않는 범위, 즉 하루 1200mg 정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비타민 B6, 철분제 등도 도움이 됩니다. 남편들 역시 당연히 이와 비슷한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오메가3 비타민 E, 이 두 가지는 시험관하기 시술 시작하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어서 난자 채취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영상과 관련은 없지만 한약이나 아스피린 역시 마찬가지로 난자 채취 전에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과 의사, 연구실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과 환자 부부가 해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한 번에 성공하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테일러드 어프로치, 즉 양복 맞춤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의사와 환자 부부가 해야 할 것과 보류할 것을 잘 구분해서 적용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